네, 여러분. 아까 10분이 지나서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세 이중 가격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략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전세 시장이라든지 월세 시장이라든지 뭐 매매 시장, 뭐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많은 혼란이 온 건 사실입니다. 저는 뭐 취지까지는 별로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데에서 팩트를 좀 체크를 하고 그에 따라 이제 제 어떤 생각을 전달을 짧은 시간에 10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를 좀 체크를 하면요. 같은 아파트인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서울, 뭐 서울뿐이 아니고 경기도, 뭐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같은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최대 2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어요, 6월 초에.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 뭐 대략 한 82제곱미터니까 34평형이 기존에 3억 8,850만 원인데, 이번에 이제 신규 계약건은 금액이 7억 5천만 원. 대치동 음마 같은 경우도 뭐 4억 2천만 원에서 8억 3천만 원 정도, 거의 2배가 넘네요. 그 다음에 공덕 1동의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5억 3천만 원인데 8억 8천만 원이 새로 신규 계약됐다. 뭐 이런 사례는 이제 단지별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중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이제 전세 입자가 왔을 때, 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릴 수 있을 때 올리자,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또 매물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세라는 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소위 제가 보기에도 뭐 공급 물량이 올해, 내년, 내후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암울하지만 3기 신도시 이제 청약받는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완공하고 입주하는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데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특성이죠. 이 공급하는데 바로바로 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한 단지 안에, 뭐 한 단지 한 개 동 안에서도 층별로 뭐 새로 들어온 전세입자와 기존의 전세입자의 전세금의 차이가 뭐 많으면은 2배 차이도 나고요.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하고 기존의 세입자가 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흐르고 나면 이들도 이제 나와야겠죠. 만약에 전세금을 시세에 못 맞춰 준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상향 평준화가 되는 현상이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 정책 위반자도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동산 상승 곡선, 하락 곡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냐? 아니면 떨어질 것 같냐? 언제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그런데 일단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오를 지역은 또 계속 오를 것이고 정체된 지역은 계속 보합을 이룰 것이고 또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뭐 조금씩 그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구체적인 질문이 가야 또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고 그 어떤 그런 것들 지엽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부동산이라는 어떤 무생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 다음에 얘를 공부함에 있어서 공부의 어떤 공부가 된 수준은 다 각기가 다르겠지만 얘를 어떻게 쳐다봐야 되고 어떻게 관계 설정을 갖고 가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 이중가격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임대차 3법 도입하고 시행에 좀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차 3법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서 뭐 그 세입자가 더 살겠다 이렇게 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선 뭐 5%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행된 게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받으면 뭐 임차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또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모두 가동되는 상황에서 이 신중하다는 말은 이 지금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위기가 많이 격화되어 있죠. 안 좋습니다. 많이 분쟁 건수도 사상 최고 기록하고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안을 갖고 어떤 적절한 속도로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어떤 제도 취지만 보고 이렇게 섣불리 시행하면은 시장에 이렇게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제가 또 이 신중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부동산 정책은 이 적절한 타이밍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시장에 필요하다고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하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로 안정화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또 완전히 안정화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되고 또 정부 역할이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개입들은 최소한도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아주 세련되게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제가 밑밥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민법 제 99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물도 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기가 있고 나쁜 기가 있고 또 좋은 기운을 발산하고 나쁜 기를 발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부동산도 무생물이지만 얘 자체도 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관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부동산을 정부에서 뭐 집값을 때려잡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부동산은 부동산 고유의 특성이 있고 얘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살짝살짝 컨트롤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옳은 방향이지, 부동산은 아무 무생물이라고 얘는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때려잡겠다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대할 때
이렇게 좀 부동산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얘를 좀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망했다 또는 흥했다 해도 일방적으로 망했다고 해서 얘를 죄악시할 필요도 없고 나쁜 놈으로 몰아갈 필요도 없고 흥했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찬양 대상으로 볼 것도 아니라고 봐요. 성공을 했어도 그 중간에 수많은 실패 속에서 얘하고 되게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실패를 했다고 해도 기회는 또 오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관계 설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딱 10분이 좀 살짝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만. 여러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